안녕하세요. 정나래의 저속노화 요리 수업. 오늘도 텃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은 사온 겁니다. 오늘 가지 요리할 건데 가지가 아직 모종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왔는데 다음엔 또 가지를 직접 여기서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메뉴는 한 그릇 요리예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한 요리라든지 반찬을 이것저것 하고 국을 따로 끓이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그릇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준비했는데 이 두부를 이용할 건데요. 두부를 으깨서 마른 팬에 수분 없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두부 소보로를 만들어서 밥 위에 올릴 거고요. 여러 가지 채소, 가지, 아스파라거스, 표고버섯도 같이 준비했어요. 구워서 양념을 약간 발라가지고 조리듯이 완성해가지고 밥 위에 같이 올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구운 채소와 두부 소보로 덮밥입니다. 된장 향도 나고 유자 향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자, 오늘은 가지하고 표고하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채소를 준비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채소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해요. 구워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스스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가지를 반으로 이렇게 가를게요. 이렇게 갈라주시고 오늘은 이 모양을 다 살릴 거라서 이거 제거 안 했어요. 근데 보통 다른 가지 요리 하실 때는 여기를 바뜩하게 잘라내신 다음에 요 안까지 다 쓰실 수 있어요. 가지를 여기서 퉁 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쓰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칼을 좀 세운 다음에 망고에 이렇게 칼집 내는 거 아시죠? 그거처럼 안쪽에다가 칼집을 이렇게 살살살살 마른 모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양념을 넣고 조리면 안쪽에 간이 굉장히 잘 배어들겠죠. 모양도 예뻐지고 왠지 이렇게 툭 벌려가지고 망고처럼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표고도 한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표고버섯을 굉장히 좋아해서 칼집을 이렇게 안쪽에 간이 잘 배어들도록 이렇게. 아스파라거스는 그냥 끝만 살짝 이렇게 해서 됐어요. 썰어둔 채소에다가 소금 간을 약간만 해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따가 위에다가 토핑으로 올릴 건데 쪽파만 살짝 잘게 위에 뿌리는 고명입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잘게 썰어가지고 이따 같이 곁들이셔도 돼요. 두부는 수분을 미리 빼놨고요. 으깨줄 건데 그냥 으깨면은 곱게 안 으깨져요. 그래서 먼저 한번 얇게 썰은 다음에 눕히세요. 눕힌 다음에 이렇게 곱게 으깨요. 체에 올려서 수분을 1차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으깹니다. 이렇게 으깨고요. 한 번 더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또 고와져요. 됐죠? 구워졌죠? 재료 준비가 금방 끝났죠? 채소 몇 가지 썰고 두부 으깨고 끝이고요. 이제부터는 불조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프라이팬을 일단 달궈주세요. 기름은 두르지 않을 거예요. 마른 팬에서 이렇게 달궈지면 넣어주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볶아줄 건데요. 수분을 날리는 과정이에요. 두부 안에 든 수분을 날려서 이게 포슬포슬 약간 소보로 위에 올라가 있는 소보로 느낌 날 때까지 그냥 볶아주는 거예요. 중불 정도로 해놓으시고 계속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볶다 보니까 아까는 굉장히 수분이 많아가지고 떡이 져서 같이 덩어리째 움직이는데 지금은 약간 보이세요? 날리는 거? 포슬포슬 소보로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볶아주세요. 그리고 색깔도 노릇끼리해졌어요. 그리고 두부 자체에 간이 약간 되면 맛있으니까 이렇게 잘 볶아줄 때 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할 거예요. 구운일 발효 간장. 협찬은 아니지만 마음껏 홍보를 해드리고 싶은 다른 대가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받았어요. 참기름 같은 경우도 조금 넣어가지고 고소한 맛도 내주시고 이제 불을 끌게요.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참기름 들어가고부터는 오래 볶거나 오래 끓이시면은 기름이 향이 빠지니까 불을 거의 끌 때 넣었어요. 이것만 떠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요. 이게 뭐예요? 두부인데 그걸 또 수분을 뺐으니까 콩이 아주 응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소하다. 그래서 요거를 샐러드 토핑으로 뿌려주셔도 되고 밥 위에 토핑으로 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색깔도 고르게 나도록.
얘는 이따가 채소 굽다가 조릴 때 쓸 양념이에요. 된장 1큰술, 물 2큰술, 향긋하라고 유자청. 유자청 없으면 집에 매실청이나 다른 청류 이용하시면 돼요. 유자청 2큰술. 소스를 하나 만들어요. 된장 유자 소스. 네, 채소를 구워줄 건데요. 팬을 좀 달궈 놓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부어요. 여기다가 소금에 살짝 절여놨던 가지 펴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는 빨리 익으니까 일단 요거 2개 먼저 익힐게요. 양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줄 거예요. 제가 보통은 이 채소를 기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구워서 많이 먹었는데요. 오늘은 기름을 살짝 둘렀어요. 왜냐면 이따가 양념 넣고 졸일 거기 때문에 꼬득꼬득한 식감이 아니라 그냥 촉촉하게 먹으려고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둘렀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랑 버섯이 숨이 죽으면 이제 이때 아스파라거스를 넣을게요. 아스파라거스는 금방 익거든요. 맛있겠다. 된장 양념을 차르르 끼얹으세요. 불을 낮춰가지고 졸여줄게요. 일본에서는 미소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된장 제가 만든 된장입니다. 부모님 선생님한테 배워서 만든 된장이에요. 이렇게 졸여요. 끼얹으면서요, 윤기가 찰찰찰 나도록 이렇게 졸여주세요. 유자가 들어가서 되게 은은한 향긋한 유자 향이 나기도 하고요. 또 된장이 들어가니까 구수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 졸여지고 소스가 뻘쭉해지면은 이제 마지막에 불을 끄고 참기름 이렇게 살짝 둘러줄게요. 또 취향에 따라서 올리고당을 살짝 두르셔도 됩니다. 담아볼게요. 밥부터 먼저 현미밥을 편편하게 두부 소보로를 포슬포슬 깔아서 밥을 덮어버려요. 가지를 꼭 망고 같지 않아요? 보라색 망고? 살짝 주고 아스파라거스. 이거 2인분입니다. 양이 많아요. 비벼 먹는 소스는 그냥 이 된장 소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색깔이 조금 어두우니까 조금 산뜻한 색깔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래도 뭔가 화사함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밭으로 가시죠. 짠! 요게 뭐냐면요, 청경채인데 제가 미리 못 땄더니 청경채가 키가 여기까지 왔어요. 꽃이 올라오고 나면은 사실은 뻣뻣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꽃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서 꽃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짠! 마지막에 청경채 꽃까지 올려가지고 아주 화사하게 다시 마치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덮밥을 완성했어요. 아까 이름이 구운 채소 두부 소보로 덮밥. 구운 채소였는데 하다 보니까 졸여가지고 졸인 채소 두부소보로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가지를 아주 무르게 익혔기 때문에 이렇게 으스러져요. 그냥 이렇게 팡팡팡팡 해가지고 가지를 으깬 다음에 이 양념이랑 가지 속에 들어있는 된장이랑 같이 비비는 거예요. 먹어볼까요? 된장 향도 나고 유자 향도 나고. 진짜 맛있어요. 가지가 달큰합니다. 두부가 포슬포슬포슬 입안에서 막 포슬포슬거리고 있어요. 맛있어 피디님,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된장으로 간을 했는데요, 이 된장이 볶아지면서 콩의 감칠맛이 또 달라져요. 생된장 먹을 때랑 이렇게 볶아서 먹을 때, 졸여서 먹을 때랑 또 다른 것 같은데 가지 속까지 아주 간이 잘 됐고요. 두부하고도 어울리고 밥하고도 어울리고 진짜 맛있어요. 해보세요. 한 그릇 요리로 간단하지 않나요? 반찬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가 김치 정도만 해서 열무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가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제철이니까 제철일 때 맛있게 해보시고, 지금 이 밥은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속노화에도 아주 딱이죠. 다음에도 또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